제가 한 2년 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2021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전염병 사태가 한참 터지고 마이크로칩 여권 게시물에서 피부가 이식하는 그러한 칩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 그러니까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이번에 2023년 7월에 소프트 전도체라는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이트도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과거부터 사람의 몸에 부착이 되거나 또한 칩으로 이식이 된다라는 이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퍼져나갔고, 또한 그것이 음모론이라고 치부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발을 하고 있고 인체 몸에 심거나 또한 인체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전자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영국이 중국에, 그러니까 글로벌 패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BOE와 CSOT 같은 이러한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에게 엄청난 기술 이전을 해줬고, 또한 감광 기술에 대한 그러한 생산 라인도 중국에 갖췄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엄청난 디스플레이 발전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곧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중국을 통한 전 세계에 아주 쉽게 이 생산해내고 납품해내기 위해서, 그 때문에 디스플레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생겼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인체 부착하기 위한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한 그 전자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금융권과 매우 깊은 연관이 돼서 이게 믹싱이 돼서 이 인프라가 구축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그러니까 국내에 삼성과 LG, 뭐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패널 기업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을 움직이는 자들에 의해서 현재 개발이 됐었고, 그 단가들이 저렴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무런 부담 없이 이러한 것들을 몸에 쉽게 이식하거나 부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금융권들은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가 카드를 쓰듯이 그 장비를 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금융권에서 인프라를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전자기기, 즉 몸에 부착하거나 또한 몸에 심을 수 있는 기기들을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카드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은행권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돈을 다루는 기업들에 의해서 거의 그게 핵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실제로 2023년 하반기 미국과 유럽, 더 자세히 말하자면 미국,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2024년 이후부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중앙은행이 만들어내고 있는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거나 또한 그것을 도용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말이죠. 그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뭐 혁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아이폰의 대부분의 특허나 또한 기술력은 이미 미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였습니다. 거기에 나사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던 기술이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쇼를 한 것뿐이다. 그리고 사실상 저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기술력과 편리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한 초석으로 이미 계획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미 깨닫고 계셔야 되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디지털 화폐 출시일과 스마트폰이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 공개되었을 때의 시점을 보시면 아주 계획대로 착착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뭐가 생겼습니까? 디지털 화폐가 여기저기 하나둘씩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1990년대 그 이전부터 1980년대부터 디지털 화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 화폐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퍼져나가지 못했느냐?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기반을 만들고
또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금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테스트해 봤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이 카드를 사용했던 것처럼 아주 쉽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런 인프라를 살짝만 만들어주고 밀어만 주면 사람들이 거의 광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화폐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소비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들은 과거부터 꾸준히 카드를 통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이화폐는 이미 엄청난 사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약간의 화폐만 발행을 해도 그 화폐를 통해서 엄청나게 거품을 키워서 만들어낸 아주 야비하고 사기적인 금융 시스템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폐의 가치, 이건 완전히 추락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새로운 화폐를 만든 것이고, 이 새로운 화폐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완벽한 화폐 유통의 흐름, 또한 사람들에게 더 완벽한 이 화폐에 대한 통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그래서 지금의 디지털 화폐가 탄생되게 된다면 이것은 스마트폰보다 사람들에게 더 깊숙이 부착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에 이식되거나 사람의 몸속에 이식되는 몇 단계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무엇이냐? 생활 플랫폼 전반의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로운 디지털 커런시로 거래를 하게 되는 인프라를 만들 것이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기업들이 이미 있죠. 아마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더 크게 저는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지금 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AI 시스템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시작하면서 금융권과 그것이 밀착되면서 완벽한 화폐 흐름의 그러한 유동성인 흐름들을 이들이 다 지켜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로 점점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인즉슨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의 어떤 이체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것이고, 이것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디지털 화폐를 피부에 이식하는 그러한 이유, 뭐 이것 또한 음모론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지만, 자, 어찌되었든 누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안 봤기 때문에 어쨌든 은밀하고 차분하게 현재 계획이 되고 있고, 이것은 하나하나 경제 위기와 그 흐름에 맞춰서 구축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것, 마치 게임머니와 같이 아무런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종이화폐 역시도 마찬가지죠. 뭐 신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는 지금의 종이화폐랑은 매우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 두 가지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정치인과 금융인들이 서로 합심을 해서 화폐의 독점적 권력을 갖게 된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욕망에 움직이지 않고 정말 민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처럼 깨끗한 화폐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본 금융과 정치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절대 전자처럼 흘러가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즉 중앙은행에 독점되고 있는 CBDC 화폐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런 화폐 개념을 만들게 된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시스템이 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명한 중앙은행가의 경제학자 리차드 베르너는 피부 아래 이식될 작은 쌀알처럼 보이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예상했듯이 독일 경제학자입니다. 독일과 영국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새로운 화폐 개념의 시스템, 이것을 독일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혀 헛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앙은행이 피부 아래 이식된 이러한 새로운 전자기기의 형태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지금의 전자카드처럼 그것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리차드 베르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화폐를 계속 퍼뜨리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뭐겠냐? 이제 개인이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에 직접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제 시민의 돈에 접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즉 사람들의 개인적인 돈에 대한 이러한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게 좋게 쓰여지면 좋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저들의 권력 아래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처럼 처참한 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겠지만 CBDC는 우리 대중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화폐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들은 새로운 제어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지금의 화폐 개념도 우리는 그것을 돈으로 보고 또한 돈의 가치로 매기고 있지만 저들은 제어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똑같이. 자, 그럼 이 제어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제 과거에는 이 돈을 뭐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그러한 방법이 전무해진다. 불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라는 것은 더 이상 대중들의 소유가 아니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런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의 명백한 신용과 또한 철저한 이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방아쇠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런 시스템이 먼저 생겨야 된다. 마치 인공지능의 도덕적인 해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돈에도 분명히 도덕적인 해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용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대중의 신용을 만들어내지 않고서 이러한 화폐들이 마음대로 남용되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 자,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금이 있습니다. 이 금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회피할 때 쓰는 요긴한 귀중품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현금으로 금을 사게 되면 그 금이 어떤 방식으로 구매가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BDC 같은 중앙화폐가 나오게 되고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돈의 흐름 유통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또한 뭘 했는지 개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익명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익명성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한해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거지, 만약에 그들이 필요한 또한 그들이 반드시 열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뭐 명분을 가지고 열람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내역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흐름 제어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고 또한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한 이 사람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이 유리하게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선물, 파생상품 등에 적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필패하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걸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이들이 이용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편안한 이 삶을 살겠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깨끗한 금융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건 저의 바람일 뿐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이 흐름에 대한 방향을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돈은 지금 완벽히 통제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일본 오염수 방류나 이런 걸로 상당히 어지러운 그러한 흐름을 만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상당히 안막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에 의한 그러한 정보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 또한 반일 감정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정작 이들이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 덮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이슈 뒷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 계획을 하고 또한 구축을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별로 좋을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몰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상당히 띠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 강제성이 어느 순간 완성이 되어서 여러분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야, 누가 강제적으로 하면 따라주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전염병 사태 때. 여러분들 잘 따라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의 CBDC 이 새로운 금융화폐 시스템에 적용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중적 성향의 시스템을 이미 테스트 다 끝냈고 그 다음이 바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화폐를 이 인프라를 만드는 거, 이 기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테스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는 어디와 또 연결이 되느냐?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계속 만들고 여러분들을 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고 항상 돈에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한 CBDC를 채택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당근과 채찍, 즉 경제위기를 통해서 그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사이에 자신들의 CBDC 화폐의 새로운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이들은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 기술력은 이미 2015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의 개발이 완성되어 있었다. 다만 이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 어느 때 뿌려야 되느냐. 자, 그 타이밍을 노리고 그 의제를 지연시켰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결국은 터뜨리기 위한 모든 그런 발판이 되었다. 물론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금방 얻을 수 있는 답이다. 뭐 자세한 건 알 수 없겠죠.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엔 말이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염병 사태 이후로 중앙은행의 화폐 통제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현실이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캐서린 오스틴 피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주택부 차관보를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전염병 핑계로 시행되고 있는 조치가 새로운 글로벌 중앙은행의 시스템과 훨씬 더 큰 중앙 통제를 허용하는 기술 관료적 규제 및 경제 모델의 토대를 마련해줬다. 그러니까 마련해 준 건지 마련하기 위해서 생긴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련해 줬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가죠. 디지털 감시 및 사회신용 시스템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신용,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폐 신용이죠. 이 신용을 개별 기준으로 조정하거나 끌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개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신용을 체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라고 캐서린 오스틴 피처라는 사람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BIS의 사무총장인 어거스틴 카라스텐스가 또 한 가지 주장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CBDC가 바로 우리 BIS를 통해서 통제되거나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유명한 금융의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이 CBDC 화폐에 대한 권한과 그 힘을 사람들에게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공상적이거나 음모론적인 사실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금융거래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에 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스웨덴에서는 마이크로칩을 피부 아래 이식하는 데 동의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최초의 영국 남성에게 은행카드 마이크론 칩이 이식된 사례가 있었고 그것을 언론에서 엄청난 크게 홍보하듯이 터뜨렸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언론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각성해야 될 점은 뭐냐면 중앙은행의 권력과 힘이 커져가고 있고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의 아래에 포진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 결국 이 돈을 통제하고 또한 이 돈에 대한 권력이 강화될수록 소수에게 강화될수록
가난은 더욱더 가난을 낳게 되고 부는 더 큰 부를 낳게 되는 부작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렸지만 결국 이렇게 독점되어 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만 언론이라든지 정치 어디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소수인 자들이기 때문에, 소수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대중이 이러한 흐름의 양상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